자, 오늘 두산중공업의 문자 사인만 4번 나갔어요. 그죠? 두산중공업 문자 사인만 4번 나갔고, 단문 문자 4번의 기준이 23,500원, 그리고 24,000원. 원래는 이제 24,150원 정도에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일찍 발송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찍고 나서 눌렸을 때 24,200원에 그리고 5통 나갔네요. 24,900원에 비중 없으신 분들 계속 채우는 문자 나갔고, 맨 마지막에 25,100원에 여기서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편입자리입니다 라고 문자 나갔습니다. 주봉상으로 상당히 대단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고, 이 똑같은 이제 문자가 나가더라도 차이점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충분히 그 이유와 내용을 듣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거, 그게 이제 유리한 거고, 또 문자만 받으시더라도 너무 정신없이 이제 문자가 많이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오늘 일단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 줬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 뭐 하이닉스도 10만 원을 일단 넘겨줬고, 자동차도 아름아름 올라왔고, LG화학도 눌린 폭에서 돌려서 이제 강세를 띄워줬고, 그래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의 기준은 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한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그 매매 사인 부분을 좀 오래간만에 드린 거죠. 오늘 5통의 문자, 그리고 가격대도 뭐 나쁘지 않고, 뭐 시초가 넘기는 흐름에서 바로부터 해서 23,500원, 24,000원, 또 24,200원. 그러니까 우리 평균 단가는 23,000원 전후 또 그 이하 이렇게 형성이 되죠. 결론적으로 주말에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두산중공업은 비중을 다 채우실 수 있는 기준이 됐습니다. 가장 좋았던 가격대가 2만 원 기준이었어요. 그죠? 2만 원부터 해서 지금까지 30% 가까운 기준이 되는데, 2만 원 첫 거래일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이제 처음 터진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장중 꼬리 달리는 부분에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된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 범위부터는 자, 거래가 터졌습니다. 뭐 정신없이 터지고 있네요. 뭐 끝내줍니다.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 쪽의 기준은 어찌됐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1조가 터졌어요. 오늘 거래대금 1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도 순매수 1위,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번 주간 내내 흐름을 앞전 고점들 전부 다 넘기는 흐름, 27,000원 또 32,000원까지도 이번 주, 그다음 다음 달 월봉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넘길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무리 없겠습니다. 꼬리 거의 없이 마감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내일 시나리오는 이왕이면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부 덜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덜지 않고 그냥 밑에서 편입 기준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갭상승 이후에 이제 눌리더라도 뭐 크게 밀리는 게 아니라 갭상승 이후에 뭐 한 1%, 2% 등락 범위에서 맴도는 정도의 수준. 그러면 일단은 그 갭상승 이후에 꼬리가 달리더라도 주봉상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는 흐름이 되거든요. 그죠?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뭔가 이제 또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슈는 그렇게 뭐 크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뭐 차트 다 기준 잡아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이 어찌됐건 뭐 상당히 대단하게 유입돼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수급 범위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야겠습니다만, 금융투자 쪽의 물량 90만 주, 이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해지성. 그러니까 금융투자라는 게 뭐예요? 증권사 기준이 됩니다. 증권사 쪽. 연기금이 외국인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물량, 그 다음에 투신 쪽, 뭐 기타 법인까지도 매수를 했어요. 기타 법인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법인,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로서의 적격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 그걸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금융 투자 쪽의 기준에서 97만 주, 이거는 이제 해지성 물량, 해지성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투자 쪽은 증권사 쪽에 이제 해지성 물량 그 기준점으로 해석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순매수 기준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유입돼 있다. 투자자별 수급 5억 1,800만 주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일단은 5억 1,800만 주에 3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0.6%가 채 안 돼요. 0.5%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 매집된 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느냐예요. 1조까지는 필요 없어요. 뭐 1조까지 나올 필요는 없고, 대략 이제 뭐 거래 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오늘 기준에 5위 정도 놓여진 쪽이 3천억 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얘도 이제 혼자서 계속 이렇게 터뜨려지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 5천억에서 7천억 사이.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서 이제 2천만 주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한 3천만 주 정도 실린다라고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장초부터 거래가 빵 터져서 3천만 주의 기준.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 하나하나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페셜 방에서도 라이브 방으로 좀 오시면은 두산중공업 일단 개장초에 좋은 가격에 이제 사실 수 있었던 부분들은 설명을 한 템포, 그러니까 동영상 올려드린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자 나가더라도 나간 이후에 편입의 기준 설명이라든가, 그리고 24,000원 기준에서도 왜 거기서 들어가는지 그런 설명, 또 24,900원, 또 24,200원, 24,900원, 25,100원에 왜 들어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제 6시까지 기준 잡아드렸으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움직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마감 동시 효과의 물량이 나오면서 좀 눌렸던 것 같아요. 10만원 공방인데 요 기준의 거래량이 이제 한 최소 400만 주에서 500만 주 정도 계속 좀 수반되면서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될 겁니다. 삼성전기, LG전자 여전히 좀 버겁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DB하이텍도 아름아름 이제 56,000원 수준까지, 수급은 굉장히 꼬여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IT 전체적인 강세를 띌 때 DB하이텍의 그 흐름 자체도 거래를 수반하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이제 좀 눈에 띄게 들어오면서 6만 원만 넘겨놔도, 그죠? 6만 원만 넘겨놔도.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누적 수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지속적으로 편입, 그다음에 자동차, 기아, 그리고 현대차 수급 개선폭과 함께 가격 반발력.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9만 원,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대략 한 24만 원까지. 그러니까 현대차가 올라가야 될 공간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세게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실적 모멘텀들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SME 수급이 조금 꼬여있긴 합니다만 누적 수급 감안했을 때 저 정도 물량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사상 최대치 고점 82,700원 찍고 눌린 폭이기 때문에 거래 수반하고 돌리면 이제 언제든 따라붙을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28,550원 52주 고가 뛰어넘고 눌린 폭인데 기간 조정도 좀 많이 시간이 걸린 거죠. 자, 두산중공업 부분은 일단 시간에서 이제 34만 9천 주, 그 의미 없어요. 4,400만 주 터진 거에 1%도 안 되는 물량이라서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고, 시간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 물량이 4시 전에 소진되지 않고 시간으로 넘어온다라고 해도 밑으로 집어 던지겠다는 물량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항공, 그리고 대한항공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거래 좀 더 수반돼야 돼요. 위메이드도 거래 조금 더 수반되면서의 탄력, 내일 한번 더 들여다보고요. OCI도 거래 좀 더 실려야 되고, 한국가스공사도 좀 실려야 되고, 우리기술투자도
지금 금요일 오늘 다 개파락 이후에 이제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수급 범위도 이렇게 꼬여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장중에 뭐 한 70만 주 정도 매도 우위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돌려놨고, 다원시스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 쪽의 매도 부분이 실질 매도로 연동되면서 개인들에게 좀 떠넘겨졌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운전을 뭐 잘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잘 마무리를 지어놨어요. 여기서 수급이 더 튀어나오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누적 수급 범위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니까 좀 더 가지고 가는 쪽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국전약품 변동성이 좀 이제 큰 쪽이기 때문에 바닥 인식권 구간에서 이제 윗꼬리 부분이니까 한 템포 더 보고, 도저히 거래가 안 실린다, 반등이 나와도, 그러면 이제 정리. LNF는 종가장으로 이제 188,000원 갭이 깨졌는데, 일단은 나머지 2차 전지주들의 가격 반발력,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 LNF 쪽의 흐름도 순절을 하게 되면은 화요일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지금은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CIS 마찬가지죠. 오히려 이제 프로그램 쪽에 또 자체적인 수급에 편입 기준이 들어오면서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잘 돌려놨고, 하방 경직성은 잡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이 대략 한 17,000원대 평균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잡은 게 있으니까 18,000원 수준.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그렇게 크게 버거운 기준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이런 쪽은 이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같이 흐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은 이제 오늘 주력주 기준의 IT 쪽에 만족스럽지 못하죠. 시장 강세 대비해서 약보합이니까.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이 좀 강세를 줬다는 거. 그다음 나머지 이제 주력 자동차하고 LG화학 기준에서 그나마 움직임 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익 종목군이 뭐 SM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특히 이제 LNF가 너무 크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나마 이제 10월에 접어들면서 두산중공업의 거래 부분만 눈여겨보자.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에 이제 10월 13일, 14일 이럴 때부터 해서 거래가 터진 흐름이기 때문에 잡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주 내내 편입,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격적으로 문자 5통씩 나가면서 편입. 그래서 그나마 잘 움직여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항공, 위메이드, OCI가 장중에 좀 개장주에 눌렸지만은 잘 돌려놨고, 나머지 이제 뭐 시장 변동률 수준에서 움직임을 줬고, 그래서 아주 뭐 만족스러운 흐름은 아닙니다만 그나마도 이제 스윙 쪽에서 거래대금 거래량이 실려 있으면서 변동이 있었던 두산중공업 쪽에 기준점이 잘 잡혀줘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스윙 쪽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일단 오늘은 거래가 이제 둔화돼 있지만은 누적적으로 수급이나 거래량 부분이 나쁘진 않아요.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수준 가까이 와 있고, 비중을 많이 실을 수는 없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똑같은 수익 20%여도 시가총액 이제 13조까지 올라온 종목의 비중하고 1조짜리 종목에서의 비중하고는 아무래도 차별을 두고 대처를 하는 게 옳아요. 일단 어찌됐건 결론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자. 시장 자체가 3,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주 뭐 편하죠. 그러니까 3,000포인트이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는 우리는 어차피 위로 보잖아요. 당연히 앞전 고점 뛰어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4,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력주에서 지수 땡겨 놓고 지금처럼 이제 두산중공업처럼 거래대금 또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에 올라와 있을 때 5위 전후만 돼도 돼요. 그 정도 올라와 있을 때 이런 데서 이제 제대로 된 수익. 그냥 소형주 무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거래대금 3,000억 터졌나요? 그러니까 한신기계가 시가총액 1,500억짜리가 거래대금이 3,500억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수익 내고 싶어도 사실은 못 내요. 우리가 물량을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물량 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쪽에서 오늘 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이렇게 보시면은 뭐 두산중공업 이외에는 뭐 한신기계 1,500억짜리, 일진파워 2,500억짜리 이런 데서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변동성이 원하는 변동성이 좀 나와주지를 못하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기술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기준으로 놓고 잡았을 때는 일단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뭐 대우조선, 해양 이런 쪽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해 11%씩 올라왔고 그죠? 근데 이쪽은 아쉬웠던 게 거래대금이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가 진입할 만큼의 거래대금이 형성되지를 못했다라는 것에 이제 아쉬움을 가지고 가는 거죠. 결론은 충분히 이 자금이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편입이 될 수 있고 매수 사인을 냈는데 솔직히 그 거래대금 없는 쪽은 만약에 오늘 DB하이텍을 매매 사인을 냈다고 해도 몇 명이나 잡을 수 있겠어요? 거래량 자체가 없는데 5만 뭐 5,500원에 잡겠습니다 하면은 몇 명이나 거기서 몇 분이나 잡으실 수 있겠냐고. 그죠? 비중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처럼 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문자가 눌려져 내려왔을 때 25,100원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거래된 물량만 해도 수백만 주죠. 수백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자금이 들어가도 또 자산 크신 분들 방 안에 종종 계시죠. 그분들이 뭐 수십억씩 들어가셔도 전혀 티도 안 나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25,500원 이런 물량 10만 주씩 박혀 있는 거 프로그램 쪽이 아닌데 뭐 프로그램 이외 외국 기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 큰 손일 수도 있거든요. 개인 그 부티크 뭐 큰 손도 아니에요. 뭐 몇십억 갖고 있는 건 요즘에 큰 손도 아니고 그 몇십억 25억씩 체결시키는 거 그런 거래대금이 터져야 그런 자금이 들어와요. 몇십억 100억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거래대금 없는 거 저쪽에 지금 대박 터졌으니까 저 종목 사세요. 살 것 같아? 안 사요. 아까 보신 뭐 한신기계 살 것 같아요? 오늘 그 여기저기 채널 돌리면은 한신기계 대박 나셨죠? 라는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1,500억짜리 거래대금 3,500억 터지고 대박 나셨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 있으신 분한테 이거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아주 막 역정 내실 거야 아마. 너 장난치니 하면서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농담이 아니라 이거 1% 지분하면은 15억이면 1%인데 예를 들어 말도 안 되게 100억 들어간다고 치면 6% 7% 가까운 지분을 갖고 와버리는 거야 한 방에. 그러면은 어떤 그 예를 들어 한국경제TV에 요즘에는 예전에는 100명만 있어도 5위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고객분들이 유료 고객이 100명만 있어도 2017년 정도만 해도 5위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뭐 1000명이 넘어야 5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1000명이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00억이거든요. 1000명이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00억이야. 근데 그런 방에서 저런 종목을 줘요. 왜? 쥐가 매매해 본 적이 없거든. 사실상은. 해봐야 코딱지만큼. 그러니까 그 자산 규모에 대한 또 고객분들이 매매 사인을 냈을 때 들어가는 그 매매 범위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4,700원에 사세요. 그럼 1000명이 어떻게 사냐고 저거를. 100만 원씩 들어와도 10억을 어떻게 사냐고. 4,700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결론은 중요한 게 이런 이제 두산중공업처럼 방 안에 계신 분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단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이겨내는 그런 기준은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꽉 참고 있다가 지금 이제 횟수로 몇 년씩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칼을 갈고 있다가 진짜 칼을 갈고 있다가 야 진짜 한 방이다 기다려보자. 그게 뭐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에서 그랬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2조에서 25조 걷단 말이에요. 우린 잘 빠져나왔죠. 빠져나온 것도 잘 빠져나왔다 그것도 아니에요. 배운 대로예요. 배운 대로. 지난주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라고 했죠.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거래대금이 1,000억 미만에서 이렇게 2,000억 이상씩 월등하게 터져줬기 때문에 이 짧은 구간에서 따블이 난 거예요. 12조 13조짜리가 26조 12조 13조짜리가 26조까지 올라가서 그 수익이 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한번 우리 기대는 해봤죠. 사실은 터져줘라 터져집니까? 안 터져지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없으면 비이성적으로 들어 올려놨던 부분은 펀더멘탈이 아니잖아요. 내려옵니다. 2차 전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2차 전지 전체 묶어서 보자는 거죠. LNF 같은 경우도. 두산중공업도 똑같아요. 두산중공업은 안 겪어봤나 우리가?
지난해 뭐 상한가도 다 잡아먹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사실은 손절을 한 2번, 3번 했어요. 응? 지난해에 그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그러한 기준점에서 뭐 상한가 들어가고 이럴 때 다 수익 냈죠. 거래 터지면 들어가니까. 이런 수익을 다 냈었는데 그 다음에 어때? 거래가 둔화되죠. 없어지죠. 응? 없어지고 나면은 힘겹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요자락에서의 기준이 되는데 이게 이제 13,000원까지 흐름 이후에 그 정도 기준에서 잘 올라오다가 거래가 없으니까 이제 조그만 물량에도 쿵하고 두들겨 맞으니까 요럴 때 따라붙었다가 결국은 이제 손절해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래 이제 다시 따라붙는 기준에 15,000원에서 잘 따라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수익이 여기서부터 15,000원 어디에요? 일봉 여기서부터의 수익이 32,000원까지 기준해서 매매. 근데 이때도 아주 원활하게 수익을 내지 못했죠. 안타깝게. 왜냐면 중간에 이제 투자 주의 단기과열 지정 예고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게 나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 전략 잡아드렸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나마 문자 강하게 나갔고 카카오뱅크 그렇고 또 두산중공업은 이제 똑같이 배우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라이브 방송에 있는 거죠. 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을 때 들여다본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잘 빠져나왔다? 아니죠. 35만 5천 원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빠져나왔다 개념보다도 11월 25일 이전에 흐름이 없어요. 거래가 터지는 게. 중간에 뭐 이렇게 딱 터진 이후에 좀 들여다볼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아름아름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미련 가지면 안 돼요. 거래 없이 올라가는 거는. 그러다 거래가 빵 터지는 11월 25일 이후에 거래 빵 터지는 이후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가볍게 먼저 움직였던 거죠. 제약이 그 당시 기준에 상한가를 가고 장중 기준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25% 올랐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56%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애 얘가. 그 펀더멘탈이 안 되고 거래대금이 죽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 시가총액 1위잖아요. 시가총액 1위가 51% 빠진 거예요. 코스닥.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흐름에서도 거래대금 없으니까 12만 원 찍고 8만 원까지 내려오죠. 그 좋은 장에서. 코로나19 찍고 나서 그냥 계속 쭉쭉 뻗어 올라오는 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11월 달에 우리가 뭐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 끝내주고 정부 정책이 어떻고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인정을 안 하잖아 메이저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으로 옮겨갔다가 마지막에는 안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거래가 없으니까 셀트리온으로 마지막 물량을 들어가게 되면 집중을 하고 그리고 빠져나옵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올라가고 난 이후에 거래 터졌잖아요. 야 이거 거래 터졌다 했는데 둔화됐을 때 35만 5천 원에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거래가 연속성이 없네요.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지금 2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때 뭐 잘났다 잘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든 LNF도 만약에 너무 늦었지만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절하시죠.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제 거래대금이 눈에 확 띄게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전체 2차 전지를 다 봐야 되고 최악의 경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수전 또 한번 하고요. 이럴 때 제대로 잡아서 이 수익을 내고 다 해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은 정리하겠습니다 하면은 따라오셔야 돼. 그 거래대금이 죽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두산중공업도 2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정점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만약에 그 전에 이제 거래가 급격히 꺾이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재접근할 겁니다. 그 전략은 꼭 쫓아오시고 결국은 예측해드린 것처럼 이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량이 넘겼어요. 그게 아니라 이 거래대금을 넘기는데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지금 1위잖아요. 근데 1위까지 올라오면 안 돼. 굳이 그냥 한 5천억에서 7천억 사이에서 한 뭐 7, 8% 이렇게 계속 가다가 오버슈팅을 이렇게 줬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먹을 게 많아지는 건데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쉬어가든 거래가 둔화되든 뭐 실리든 매매 사인 잡아드리는 대로 조금만 잘 쫓아오시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 터질 때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뉴스 봐서 다 아시잖아요. 펀드멘탈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이죠. 원전 관련된 내용부터 뭐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부터 해서. 그러니까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 이렇게 월등한 건 아닙니다. 메이저가 뭐 어마어마하게 산 게 아니 퍼센테이지로 얼마 안 돼. 오늘만 해도 300만 주 해봐 0.6%뿐이 안 되고. 결론은요. 결론은 지금처럼의 1조 원의 거래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따라 붙는다니까. 소액 그 물량 말고 큰 물량들이 야 이거 여기 단타 칠 수 있겠구나, 혹은 추세 매매할 수 있겠구나 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인덱스 쪽의 흐름은 제한 쪽이라 할지라도 액티브 쪽, 그리고 부티크 쪽, 그다음 개인 매매 자금력이 있는 쪽, 이런 쪽에서 이제 머니게임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드립니다. 6시까지 신규 가입, 그 다음에 연장 해드리니까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라도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에서 큰 수익 좀 잡아내시기 바랍니다.